지금 30분부터 이제 발표 진행될 텐데요. 시작되면은 간단하게 이 세션에 대해서 제가 뭐 1, 2분 내로 소개해 드릴 거고, 그 다음부터는 바로 이제 선생님들께서 10분씩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10분씩 발표하실 때 이제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께서 질의응답이 있으실 경우 유튜브 채팅창에다가 올릴 텐데요. 통상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있을 경우에는 제가 그 질문이 들어온 경우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통상 없기 때문에 그냥 10분 통으로 발표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선도학교는 이제 아무래도 좀 발표하는 선생님께서 많아서 딱 10분을 맞춰 주셔야지 저희가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어서, 그 시간에 대해서 이 PPT 발표하실 때 보면 위에 시간이 뜰 거예요. 그거 확인해 주시고, 또 저희가 필요하시면 뒤에서 1분 전에 안내 주기로 했었는데 그런 거 챙겨서 어쨌든 시간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 안내는 못했는데 오늘 행사 끝나고 나면 12월 20일에 저희가 선생님들 모시고 다시 한번 오후나 저녁쯤에 회의를 한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식사 드리면서 이렇게 올해 뭐 소감이라던가 내년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서 그거 조만간 안내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분이 되었네요. 네.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정병호 연구원입니다. 네, 지금부터 세션 1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션 1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스팀 교육 중심 선도학교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세션입니다. 스팀 선도학교는 단위 학교의 융합교육 스팀을 폭넓게 적용하며 모범적 모델을 구축하고 그것을 확산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국 총 301개 교에서 스팀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네, 오늘 시도별 대표학교 선생님들께서 10분씩 운영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발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발표가 끝난 후 가용 시간을 활용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첫 번째로 서울 이문초등학교 이신영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시작하면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 이문초등학교 교사 이신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서울 이문초등학교의 창의융합 선도학교 운영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올해 창의융합 선도학교 2년차를 운영하면서 모두를 위한 스팀 교육과정, 미래형 융합 수업 프로그램 개발, 교육 공동체와 함께하는 스팀 교육의 3가지 주제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모두를 위한 창의융합교육과정은 학년별 교과교육과정과 연계한 스팀 융합 프로그램 수업 내용입니다. 주로 과학과 기술공학 내용을 실생활과 연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회에서 6학년까지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교사 협의체를 마련해서 학급 담임교사와 선도학교 운영교사의 협력 수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기존 1차년도에 운영하였던 프로그램에 새로 10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총 780명의 학생에게 스팀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습니다. 학년별 교육과정과 발달 수준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학생들의 활동 모습입니다. 1, 2학년은 과학의 원리와 실생활 속의 놀이활동으로 노래활동 중심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3, 4학년은 예술적 감성과 연계한 메이크 활동과 우리 마을 사회교과와 연계한 만들기 활동과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하였습니다. 5, 6학년은 과학적 탐구와 자연현상, 물체 운동 등을 주제로 스팀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미래형 융합 프로그램 개발 내용입니다.
다음 우리 창의융합선도학교 2년차를 맞이하여 우리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운영한 AI 메타버스 연계 교과 융합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여러 교과 중에 체육을 중심 교과로 선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체육을 선택한 이유는 기존에 저희 스팀 융합 교육으로 국어, 수학, 과학, 실과, 미술 등 다른 교과들은 꾸준히 개발하고 시도를 하였던 교과지만 체육은 좀 소극적인 교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시야를 넓히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 인공지능을 비롯한 융합기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월드컵에서도 황희찬 선수가 입었던 어떤 센서가 들어간 복장이라든지 뭐 오프사이드 판정 AI라든지 그런 게 이제 사회 속 우리 체육이나 스포츠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고, 이러한 사회의 흐름을 반영하여 AI 기반의 지능적 기술을 적용한 스팀 융합 프로그램을 체육과 교과에 연계하여 개발 적용하였습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AI 교육에 활용하고 있는 기술을 체육에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은 체육이 본래 가지고 있는 건강 능력과 경제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스팀 메이커 활동을 통한 협력적 상호작용을 수행하고 자연스럽게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AI를 활용한 체육교과 융합수업 구축을 위한 준비기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에는 학교에서도 무선 인프라나 AI, 소프트웨어, 메이커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도구들이고, 저희가 또 스팀 선도학교 운영을 통해서 관련 예산으로 또 어느 정도 또 AI 로봇이라든지 VR 기기, 그리고 드론 같은 기기도 구비를 하였습니다. 적용 대상은 우리 학교 5학년과 6학년이고 세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5학년에서는 AI와 함께해서 더 신나는 체육 스팀에서 BMI 계산 어플을 만들고 건강계획 세우기, 나의 건강박사 AI 챗봇 만들기, 마이크로비트 만보기 제작, VR 안전 체험하기, 메타버스 안전교실 활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6학년은 메타버스, 주로 VR을 통한 융합체육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 메타버스 세계와 만난 융합체육 수업, 신체 표현, 그리고 여가생활로 이루어졌습니다. 5학년은 체육의 건강, 안전, 경쟁, 표현 등의 영역과 기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국어, 수학, 국어, 실과, 과학, 미술 등의 수업을 융합하여 다음 표와 같이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1, 2차 시 같은 경우에는 BMI를 구하는 어플인데요. 수학과 관련된 BMI를 구하기 위한 수학적 원리와 그리고 그것을 이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실과의 프로그래밍 활동, 그리고 중심교과의 체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른 활동도 이런 식으로 체육 활동과 다른 교과의 융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학년은 가상현실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체육과의 표현 영역과 여가생활 영역에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학년 건강 영역에서 BMI 어플 개발을 통한 건강관리라는 주제로 구성한 수업 지도한 사례입니다. 먼저 학생들이 5학년 때 팝스 측정을 통해서 신체 발달 능력을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자신의 비만도를 알게 되는데요. 이런 비만도에서 수학적 원리를 파악하고 수학적 계산을 코딩을 통해서 블록 코딩을 통해서 어플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관리 습관에 적용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5학년 활동 모습입니다. 다음은 5학년 활동 모습입니다. BMI 개선 어플 활동 내용이고요. 건강박사 AI 챗봇에서는 구글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건강 지식을 조사하여 챗봇으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마이크로비트 만보기 같은 경우는 간단한 코딩을 통해서 학생들이 만보기를 만들고 실제 자신의 운동량을 측정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사실상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활동하기 좀 불편하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었지만 학생들이 만보기의 제작 원리를 알고 개발하고 또 체험하는 활동으로 의의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구글 카드보드로 VR을 만들어서 안전체험을 하였고요. 또 안전 캠페인 영상들을 학생들이 자체 제작하여 게더타운을 활용한 가상교실에서 감상을 하고 평가를 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6학년 VR을 활용한 표현활동,
표현 활동가 그리고 스노보드 활동, 격아 활동으로서 활동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스팀입니다. 방과 활동으로 스팀 융합교실을 운영하였고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주말에는 학부모, 학생과 함께 스팀 융합 가족 캠프를 운영하였고요. 창의융합 동아리 활동으로 사다리 사제 동행 프로젝트와 메타 스포츠 클럽 활동을 하였습니다. 교사 스팀 연구회 함부르 프로젝트도 운영하였습니다. 스팀이 있는 화요일 오후에서는 매주 화요일 방과 후에 사전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메이커 기반의 스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 6학년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활동 내용입니다. 아직 실행은 안 했고요. 12월에 운영할 쓰레기 캠퍼스 초등학교 아카데미라는 주제로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문제와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토론 발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말에 진행한 스팀 융합 가족 캠프 내용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스팀 수업을 통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신장과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한 스팀 교육으로 창의융합교육 분위기 조성을 하고 또 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창의융합 동아리 활동으로 우리 학교에서 운영한 사다리 프로젝트 사제동행팀 트윈스 파워는 올해 관련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스포츠 클럽에도 메타 스포츠 클럽으로 6개 종목의 팀을 운영을 하였고 여기에 우리 창의융합 프로그램 내용을 적용하여 운영을 하였습니다. 우리 학교 스팀 교사 연구회에서는 생태 프로젝트 활동으로 화면에서와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알아보기, 친해지기, 실천하기, 나누기의 활동 과정으로 함부로 지구와 우리가 함께 부르는 노래 프로젝트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자세한 소개를 해드리지 못했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서울 임원초등학교의 창의융합 선도학교 운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별도 질문 없어서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주 하도초등학교의 장치훈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발표를 하게 될 제주 하도초등학교 교사 장치훈입니다. 제가 이제 스팀 교육을 접하기 시작할 때가 2011년부터 접해서 그때 당시 2011년 그리고 12년 이런 선도학교를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2017년부터 또 선도학교 한 4년간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스팀 교사연구회를 이제 계속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었고 그런 시행착오가 많은 그 스팀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도 느꼈겠지만 이게 일부만을 위한 스팀 교육이 아니고 어떤 교육부나 이제 창의재단에서 하지만 어떤 학교 일선에서 일반화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었고 저 또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 저희 지역에서도 어떤 협의체라든가 관련 선생님들이 회의를 하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공유를 합니다. 더욱이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가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라서 더욱 이제 학생들이 이런 과학이나 이런 거에 좀 접해본 경험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작은 학교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이렇게 협력적인 상황을 만들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하도초등학교는 올해 1년차가 되는 학교인데 이런 그 선도학교 우수 사례 발표 이렇게 나온 이유가 저희 지역 협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쉽게 스팀 교육을
접근하고 실행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저희 학교의 운영 목적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스팀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한다. 학생들이 직접 산출물을 제작해보는 경험을 제공하여 최근 세계적인 트렌드로 인식되는 메이커 역량을 기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다른 학교도 이렇게 뭐 삼을 수 있는 굉장히 일반적인 목표인데, 구체적인 이 실행 방향으로는 현재 교육과정상에 과학과 생활이라는 파트로 해서 스팀 차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차시 배정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을 충실하게 운영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학교 현장에서 스팀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해서 이런 내용으로 했고, 또 주제에 따라서는 좀 더 재구성하여서 운영하는 쪽으로 초점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 쪽에서는 읍면지역 학생, 저희가 그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이라서 휴일 및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서 계속 스팀 교실, 뭐 스팀 캠프,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이런 것을 노출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메이커 역량을 기른 측면에서는 이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좀 전문적인, 그리고 좀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학 동아리를 운영하여서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성과로는 교학교과서 스팀 수업은 5, 6학년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5, 6학년 중심으로 했고, 여기 5학년 단원과 연결했습니다. 5학년의 교과 과학미술 교과를 융합해서 태양계 만들기 놀이 이렇게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태양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천장에 매달리는 게 있는데, 그걸 좀 더 재미있게 하면서 애들이 여기 보면 어떤 거리감을 실제로 느껴보는데, 그걸 좀 재밌는 신체 활동으로도 좀 할 수 있게끔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6학년은 나만의 사진기 만들기인데,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도 그 사진기 만들기가 있는데, 요걸 가지고 좀 더 애들 그 똑같은 사진기 말고 그냥 자기들이 좀 더 추가하거나 보완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조금 이제 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실과 교과하고 연결했는데, 스마트 채소 재배기 만들기에서 이게 말은 스마트라고 되지만 이게 주변의 온습도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물을 더 공급해주는 그런 장치, 그리고 항온 장치를 만들어 보는데 우위를 두고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휴일 방과 후 운영하는 스팀 교실, 그 다음에 로봇공학자 되어보기는 여기는 동력 전달을 활용한 자동화 장치 만들기가 주로 주제로 해서 했습니다. 스팀 이제 프로그램이 보면 창의적 설계 보면은 어찌 보면은 만드는 거에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스팀 교육에서 학자마다 좀 다르지만 좀 문제라고 생각해서 스팀 교육하면 뭔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도 했지만, 또 반대로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또 이런 만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관련 내용, 교과 관련 내용도 있지만 이거에서 그 동력 전달을 활용한 자동화 장치,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실과 교과하고 연결해서 이런 것도 저희가 휴일이나 방과 후에 일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켓 공학자, 이거 학생들에게 뭐 에어로켓, 그리고 뭐 발포정을 활용해서 이렇게 로켓을 만들고 발사해보는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그 하도 초등학교가 이제 하도리라는 바다와 접해 있는 학교고, 그 저희가 그 자율학교,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마을 교육과정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아이들이 그 바다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지역에 태어나다 보니까 바다에서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을 직접 애들이 이제 산출물을 좀 만들어보는 그런 체제로 했습니다. 산출물이라고 하지만 이게 저학년들이 주로 있는데, 클레이로 자기가 관찰하고 기록한 것들을 만들어보는, 그리고 우리 하도 마을에 그 바다가 이런 식의 생물이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요즘 시대 흐름에 맞게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VR과 AR 활용한 이런 첨단 과학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소프트웨어하고 AI 교육이 많이 이제 실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그리고 로봇을 활용을 하는데 로봇은 그 자체야말로 이제 스팀의 어떤 산출물인데 이걸 가지고 좀 더 우리 생활에 필요하거나 뭐 문제점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포인트를 두어서 운영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이 파트에서는 흥미와 관심을 높이는 측면이기 때문에 주말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에너지 전환을 이용한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뭐 드론, 그다음 무선 조종, 뭐 이런 목공, 뭐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발명 활동 및 메이커 활동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스팀이 보면 이제 만드는 쪽으로 이제 많이 초점을 두고 있죠. 다른 학교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를 제가 발표 내용에서 확인을 했었는데 발명 활동이야말로 굉장히 이제 스팀의 최고 어떤 프로그램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 학생들에게도 이런 경험을 심어주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명 활동,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금 고학년을 위주로 이제 3D 뭐 프린팅 모델하고 그다음 프린팅하고 그다음 아두이노를 사용해서 산출을 만들어보는 그런 활동을 가졌었고요. 그 다음에 틈틈이 스팀의 세계로 하면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 그리고 뭐 방과 후 이런 때도 단편적인 어떤 활동이지만 스팀 이제 이거는 교과서에 스팀 차시로 배정되어 있는 것들을 제품을 사서 그때마다 저희같이 작은 학교는 계속 어떤 걸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제품을 활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현미경 관찰 그리고 이걸 통해서 주변의 어떤 습지 탐방 그리고 이런 부분 그리고 시간을 내면서 저희가 여름방학 때 여름 나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과학관을 좀 탐방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은 앞선 선생님과 같이 채팅창을 통해서 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전남의 목포 덕인고등학교 이미성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팀 선도학교 교육사례 발표를 맡게 된 목포 덕인고등학교 이미성입니다. 도마뱀이죠. 도마뱀은 주변 환경 색깔에 따라서 자신의 몸 색깔을 바꿀 수 있는 보호색을 갖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주변을 초록으로 채워가지고 초록도마뱀이 넘쳐나는 세상을 꿈꾸는 교사 환경교육 동아리 초록도마뱀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 스팀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저희는 교육을 역사적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를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기후위기, 환경 문제, 쓰레기 문제가 넘쳐나는 이 시기에 시대적 역사적 요구는 당연히 환경교육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친환경 생태학교를 12년째 운영하고 있고요. 스팀 선도학교는 7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탐구기업도 2년째 운영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스팀 선도학교 7년차 운영하다 보니까 모든 학생들, 모든 선생님들이 되도록이면 참여할 수 있는 좀 더 방향을 넓혀서 진행하는 그런 계획을 좀 잡았고요. 각각의 사업들을 별개로 운영하기보다는 스팀 그 단어에 맞게 융합해서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대주제로 우분투를 잡았습니다.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 여러분이 있어 제가 있습니다. 라는 의미의 인간과 인간의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아프리카의 단어예요. 여기서 좀 더 의미를 좀 확장시켜서 인간과 환경, 인간과 지구, 인간과 생태계, 인간과 자연 이런 식으로 대주제를 잡아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운영했던 우분투 프로그램들입니다. 교육과정 연계되어 있는 우분투 프로그램이고요. 방과 후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 동아리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나 저희 학교에서는 그 한시적인 운영, 이벤트적인 스팀 프로그램 운영을 좀 지향하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교육과정 안으로 스팀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친환경 랜드마크 만들기 활동이고요. 지역이 친환경 도시로 이렇게 도약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상징물이라든지 랜드마크가 부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보는 학생들과 논의해서 만들어보는 활동을 했고요. 모든 활동들은 학생들의 활동 결과물이 나왔고 활동 결과물들을 전시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눔, 공유, 확산하는 그런 과정들을 연계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멸종위기 동식물 알리기 프로젝트고요. 학생들에게 간단하게 블럭을 나눠줬고 블럭을 가지고 이렇게 멸종위기 동식물들을 표현해보게 했고요. 그리고 어떤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소개하는 포스터를 만들어서 전시를 하였습니다. 빗물이슬 포집장치 제작하기 활동입니다.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들은 비가 내리면 거의 대부분이 다 바다로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빗물의 재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특히나 저희 전남 지역은 올해 극심한 가뭄 때문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 걸 좀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빗물의 재활용도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했던 프로젝트 되겠습니다. 학생들하고 만들어 봤고요. 실제로 비 오는 날 설치해서 빗물이 어느 정도 포집되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도 거쳤습니다.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도입 모형 제작이고요.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 에너지가 집으로 보내지는 과정에서 극심하게 많은 양이 다 에너지 소실이 돼버려요. 너무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볼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했던 프로젝트이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손실 전력을 없앨 수 없다면 지역에서 만들어 쓰자, 손실 전력 자체가 생기지 않게 하자라는 생각에서 에너지 자립을 타이틀로 잡았고요. 이왕 만든 에너지 친환경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학생들과 진행했던 프로젝트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체관절 모형으로 지역의 환경 문제를 고발하는 영상을 만드는 활동입니다. 인체관절 모형은 과학이고요. 환경이니까 환경 갖고 왔고요. 그다음에 영상 제작이라는 예술적 부분을 갖고 와서 융합했던 프로젝트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문제가 넘쳐나는 이런 시기에 업사이클링이라는 주제 하나하고 과학기술로 이걸 해결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태양광 자동차라는 주제를 하나를 융합해서 진행했던 프로젝트고요. 만들었던 재활용 태양광 자동차는 저렇게 트랙 위에 올려놓고 시연하기도 하고 성능을 테스트하기도 했고요. 레이싱 펼쳐서 시상까지 했던 그런 프로그램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실천을 위한 넛지 아이디어 구현이고요. 넛지라는 경제적, 사회적 용어를 가져왔고요. 여기에 그 공학적인 부분을 이렇게 융합해서 공학적인 넛지를 만드는 활동들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노력이고요.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생물들을 어떻게 하면 과학기술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했던 프로젝트입니다. 로드킬이라든지 하늘달이라든지 풍력발전기의 프로펠러에 수많은 조류들이 부딪혀서 사망하는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과학기술 아이디어들을 구현하는 활동들이 이렇게 결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학교 숨겨진 동식물 알리기고요. 생물종 다양성, 대멸종 이런 내용들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우리 학교에 존재하는 작은 생태계, 그 속에 있는 작은 생물들, 이 생물들이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탐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카드뉴스 만들고요. 배너로 제작해서 전시하는 활동을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우분투 영상 만들기 활동인데 앞서 보셨던 영상 만들기하고 겹쳐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을 위한 공학장치 만들기고요.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있는 환경 문제를 고르게 했고 그 문제를 공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 수 있도록 코딩이 가능한 형태의 과학상자를 나눠줬어요. 그리고 제작해서 시연하는 활동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저희 학교는 10분의 선도교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한두 개의 프로그램들을 개발, 운영을 하셨거든요. 그런 사례들입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방과 후 스팀 PBL입니다. 저희 학교는 방과 후 수업 시간 때 연구 탐구를 할 수 있는 방과 후 운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학기에 한 20차시에서 25차시 정도를 운영할 수 있는데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대주제를 던져주고 신청서와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네다섯 분의 선생님들이 팀티칭으로 들어가셔서 수업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지도를 할 팀 연구의 주제라든지 학생들을 이렇게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학기 때 이렇게 5개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했고요. 피톤 치도와 제충국을 이용한 천연 살충제 제작하기 활동, 오일의 효능을 알아보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활동, 대기오염이 식물 생장에 미치는 영향과 농업의 패러다임 변화, 환경의 심각성을 알리는 헬스케어 로봇 만들기, 태양광 에너지로 열전소자가 적용된 간이냉장고 제작 및 연구활동, 이런 활동들이 진행됐고요. 여름방학 때는 앞서 보셨던 재활용 태양광 자동차가 학생들 호응이 너무 좋아서 1학년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적용했던 프로그램 되겠습니다. 2학기 때도 마찬가지로 공지하고 운영이 됐고요. 1학기 때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8개의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됐습니다. 우선정보통신의 원리와 성능, 환경에 따른 세균 번식의 차이, 아두이노를 이용한 스마트팜, 마스크 종류별 미세먼지 투과도 측정, 수상 로봇 제작과 해상 쓰레기 방법에 대한 연구, 미러의 미세 플라스틱 분해 및 미래식량으로서의 가능성 연구, 식물의 항균물질 추출 및 항균 제품 만들기 활동, 피톤치드와 심리의 관계성, 이런 활동들이 진행됐어요. 마지막으로 스팀 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동아리가 한 50여 개 정도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 스팀 운영이 가능하겠다, 우리는 도전해보고 싶다 하는 동아리들을 사전 접촉해서 업무 협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도움을 드리는 형식으로 어떤 부분을 진행하시다가 좀 막혔다,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어느 정도 방향을 이렇게 이끌어 드리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했고요. 각 동아리별로 했던 활동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캐드라는 동아리에서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친환경 건축 설계 활동, 그다음에 라스에서 진행했던 산업재해 발생 시 인명 구출을 위한 로봇 만들기 활동, 마찬가지로 라스에서 진행했던 아쿠아포닉스와 EM을 활용한 항산화 식품 만들기 활동, 재배하기 활동, 사이언스 올릭에서 진행했던 심장 박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 찾기 활동, 솔에서 진행했던 EM용의 활용 방법에 대한 활동, 수영동에서 진행한 칼림바를 이용한 풀이의 소리 변환, 얼스 사이언스 동아리에서 진행했던 토양의 특성에 따른 식물의 생장 차이, 과학시대에서 진행했던 화학 반응에 대한 이용한 응거울 제작 활동, 에코보안관에서 진행했던 폐식용유를 이용한 비누 만들기 활동, 해커에서 진행한 급식실에서 신원인식 프로그램을 만드는 활동들을 진행했고요. 마지막으로 네바퀴에서 진행한 3D 프린터를 이용한 기계팔 디자인 활동, 이런 활동들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주로 올해 포인트를 뒀던 활동들이 어떻게 하면 교육과정 안에 넣어서 이벤트적인 스팀 활동들을 최대한 교육과정 안에 녹여낼 것인가 라는 데 초점을 맞췄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선생님, 많은 학생들이 스팀 활동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던 한 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전북 여산초등학교 안호연 선생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2년 스팀 선도학교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주도형 스팀 교육을 발표할 여산초등학교 교사 안호연입니다. 먼저 오늘 발표한 목차로는 첫 번째로 스팀 선도학교 연도별 운영 개요부터 시작해서 스팀 교육 환경 조성,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사례, 학부모 연수 및 성과 발표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 동아리 및 창의적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19년 1년 차에는 저희가 처음 스팀 선도학교를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이때는 가장 큰 목표를 일단은 스팀 교육 환경 조성과 교원 연수 및 워크숍에 집중하였습니다. 19년에 전라북도 최초로 초등 무한상상실을 구축해가지고 스팀 교육 환경을 조성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 무한상상실에서는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3D 펜부터 시작해서 3D 프린터, 그리고 이제 레이저 커팅기, 목공 위주의 메이커 교육을 운영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팀 교육 산출물도 전시하는 공간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팀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했는데 선생님들이라는 정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스팀 교육의 이해도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수에 조금 집중하는 첫 해였던 것 같습니다. 2020년도 2년 차에는 코로나19로 선생님들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저희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지 조금 고민해보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2021년도 3년 차는 AI 정보실과 목공실 구축을 통해 가지고 스팀 교육 환경 조성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학생 주도 동아리를 활발하게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스팀 초등학교 4년 차는 선생님들한테 4년 차라서 어떤 것을 사례를 발표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사 연구회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교사 연구회는 지금 과학기술의 발달로 굉장히 빠르게 민감하게 지금 교사들이 이거를 뒤처지지 않게 과학기술을 이제 접목해야 되는데 매달 최소 1회에서 2회 정도 교사 연구회를 통해 가지고 교사 연구회 연수를 통해 가지고 선생님들에게 네, 과학기술을 접목할 수 있게 도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학부모 연수입니다.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이 아무리 수업을 스팀 교육을 열심히 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잘 알려준다고 해도 학부모들은 관심 있는 학부모들이 아닌 이상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족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학부모들을 학교로 불러서 스팀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그 다음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스팀 교육의 성과 공유를 조금 올해는 집중적으로 네, 연수했습니다. 네, 세 번째는 학생주도 동아리입니다. 지금 여산초등학교는 읍면 지역에 100명이 안 되는 농촌학교인데 6개의 학생 동아리를 운영해서 결과도 발명이나 과학 전람회 참여를 통해 가지고 네,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학교 교육과정 재구성을 바탕으로 한 스팀 체험 프로그램 체험 교육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팀 교육 환경 조성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무한상상실 왼쪽에 보시면은 2019년도에 처음 구축했을 때 사진입니다. 처음 구축하고 지금 이제 이 사진은 올해 찍은 사진이고요. 네, 2019년도에 처음 구축했을 때는 메이커 문화를 조금 더 잘 학생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무한상상실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에 이거는 이제 증축한 사진입니다. 20년도에 3D 프린터와 레이저 커팅기 뭐 이런 것들의 유해성 안전 논란이 조금 있었죠. 그래가지고 21년도에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따로 교실을 분리해 가지고 환기 시스템도 만들고 해서 안전하게 학생들이 지금은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보시면 AI 정보실인데 왼쪽에 있는 사실은 일제식 수업이 가능하게 컴퓨터도 노후화되고 네, 이런 교실을 지금은 AI 정보실로 지금 이렇게 딱 가지런하게 책상이 되어 있는데 이제 토의 토론 수업이 가능하게 네, 수업을 가능하게 이제 교실을 조금 정비를 했고요. 컴퓨터에서 노트북이랑 패드로 전원 교체해 가지고 학생들이 조금 소프트웨어나 AI 수업이 가능하도록 정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2021년도에 목공실을 만들었는데 원래는 무한상상실에서 메이커 교육을 대부분 진행하다가 그 목공 수업을 하면은 분진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오게 돼서 교실 환경이 조금 어수선해지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 지원을 받아서 원활한 스팀 교육 지원을 위해서 목공실을 제작한 후에는 목공실에서 목공 수업을 네,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사례입니다. 네, 첫 번째 보시면은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했고요. 강제로 첫 해는 강제로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스팀 선도학교가 됐으니까 우리 으쌰으쌰 해서 조금 잘 해보자라는 면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참여율도 갈수록 저조하게 되고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자발적으로 참여를 이제 조금 연수를 딱딱한 연수만 하지 않고 독서 모임도 같이 하면서 토의를 바탕으로 하니까 선생님들의 참여도 더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팀 역량 강화를 위한 수준별 맞춤형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보시는 사진과 같이 유니맷이라는 기계인데요. 유니맷은 초등학교에서 그 직소 날카로운 그 칼날과 드릴 형태도 손으로 갖다 대도 이렇게 위험하지 않는 기계인데, 목공 수업을 할 때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먼저 교사 연수를 통해 가지고 심화 연수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심화 연수를 받은 선생님들이 학교에 있는 일반적인 선생님들한테 다시 한 번 더 연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최소 1회에서 2회 정도 협의회 및 연수를 진행했고요. 디지털 및 AI 첨단 기술에 대한 연수를 시행했고, 자체적으로 2020년부터 스팀 교사 연구회, 창의재단에서 지원하는 스팀 교사 연구회에 지원해가지고 따로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만 모여서 스팀 교사 연구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초등학교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여자 선생님들이에요. 그 여자 선생님들이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스팀에 대해서나 아니면은 빠르게 진화하는 과학기술, AI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더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이 학교에는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초등학교는 최대 5년까지밖에 한 학교에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3월 달에는 목공 기초 연수부터 시작해서 여름에는 목공 심화 연수, 공방에 찾아가서 연수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교는 스팀 재구성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스팀 주간이 있습니다. 그 주간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선생님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같이 운영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죠. 그러면은 사전 연수를 통해서 사전 연수를 통해서 스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원활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팀 독서 연수도 교실에서만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조금 선생님들의 차도 마시면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연수를 진행했었습니다. 보시면은 유니맵 활용 연수도 있고요. 바닥 놀이길 연수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그냥 이런 게 있다, 전통문화와 관련해가지고 바닥 놀이길이 있으니까 즐겨봐라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먼저 체험을 하고 나서 전문가한테 연수를 받고 나서 학생들과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학부모 연수 및 성과 발표회입니다. 2022년도에는 여산초등학교에서 학부모 스팀 연수를 5회 진행을 했고요. 목적으로는 스팀 및 과학교육의 이해도 제고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진행되는 스팀 교육의 긍정적 인식 전환을 도모했고, 스팀 및 교육과정 재구성에 소통의 장까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11월 달에 운영한 자녀와 함께하는 소프트웨어 연수인데, 학교에서 소프트웨어나 AI 연수를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해도 학부모님들은 잘 모르시는 게 대다수예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을 불러서 학생들이랑 같이 하니까 오히려 학생들이 잘하는 모습에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놀라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자녀와 함께하는 스팀 연수, 지금 계속 자녀와 함께하는 스팀 연수죠. 학부모님들만 불러서 딱딱하게 하면은 학부모님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오시질 않더라고요. 근데 자녀와 함께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학교로 많이 와주시고, 그리고 평상시에 학생들이 배우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하니까 오히려 더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부모 목공 연수를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딱딱한 연수도 하는데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과학 연수도 진행했습니다. 요리 연수. 학교에서는 분자 요리라든지 조금 과학과 관련된 요리를 진행했었는데, 학부모님들은 그렇게는 진행하지 않고 케이크 만들기 연수를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유니맵 활용 연수인데, 보통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선생님들이 먼저 연수를 받고 나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를 학교로 불러서 학부모님들까지 같이 프로그램을 연수를 해주는 양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동아리 및 창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가지 동아리가 있는데요. 환경지킴이 동아리입니다. 폐아이 스펙 방향제 만들기, 환경보호 캠페인, 제로에너지 하우스 등의 활동들을 했고요. 그리고 미래의 다빈치 따라잡기 동아리는 실험 위주의 학생 동아리인데, 스파게티 다리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투석기를 제작해서 어떻게 하면은 각도 조절이나 뭐 이런 걸 해서 잘 날릴 수 있는지, 이런 동아리입니다. 그 다음에 발명 동아리인데, 왼쪽에 보이시는 저거는 학생들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만드는 활동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발명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학생이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대회 진출하는 작품입니다. 네, 그다음에 리틀 파브르 동아리는 생물 영역, 초등학생들은 유독 그 생물, 곤충이라든지 동물들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영역을 선택해서 학기 초에 동아리를 꾸려서 이제 제일 처음에는 소논문 작성으로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게 이제 학생들이 대회도 진출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매년 대회를 나갔는데 전국 전람회를 4번을 나가는 성과를 발휘했습니다. 그다음에 로봇과 놀자 동아리가 있고요. 마음먹은 대로는 무한상상실이나 목공실에서 학생들이 만들고 싶은 모든 거를 이제 만들어요. 읍면 지역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방과 후에 이제 버스를 타고 집에를 가거든요. 그래서 4시 20분까지 할 일이 없어서 학원을 다니지 않는 학생들은 그냥 자유롭게 목공실이나 무한상상실을 운영해서 만들고 싶은 거를 만드는 동아리입니다. 그 다음에 스팀 띄움 주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연달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봄에는 꿈 띄움이라고 해서 환경 보호를 위해서 배지랑 머그컵 만들어서 공유를 이제 도서관에 전시를 해서 공유를 했던 프로그램이고요. 꿈 자람은 드론과 뭐 유니맵 이런 영상 촬영 이런 걸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팀 페스티벌 한마당은 꿈 나눔 주간에 운영했는데 읍면 지역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도 과학 축전이나 아니면 익산 축전에도 있지만 참여하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5, 6학년의 대상으로 먼저 지도교사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5, 6학년이 주도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 겨울 방학 때 AI나 스팀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프를 5일 동안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때 운영되는 주제로는 뭐 AI라든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유니맷을 활용한 조금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우고 나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주제를 따로 사전에 설문을 통해 가지고 보통 학생들이 원하는 주제로 반절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과학 진로 캠프를 했는데 1박 2일 동안 뭐 저녁에는 천체망원경 별자리 관측을 하고, 그 다음에 과학은 맛있다 요리 체험이고요. 과학자의 발자취 암호해독을 수학이랑 조금 연계해서 암호해독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경북 화령초등학교 이옥수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 지역 스팀 선도학교 우수 사례 발표를 맡은 상주 화령초등학교 교사 이옥수입니다. 이번 발표의 주제는 스팀으로 변화하는 또는 성장하는 화령초등학교 6남매로 잡아봤습니다. 저희 시골에 위치한 작은 6학급 학교의 스팀 교육과정 운영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저는 발표를 크게 준비, 실천, 그리고 후기 순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라이프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현재 4년째 스팀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라이프 프로젝트의 의미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스팀 교육 과정이 정착이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강점으로는 아무래도 소규모 학교다 보니 코로나가 좀 심했을 때도 안정적으로 교육 과정을 좀 운영할 수가 있었고요. 다행히 이제 인사이동이나 이런 게 조금 적은 관계로 4년째 이제 4년 동안 운영하는 교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제 시골 학교다 보니까 교육과 문화의 접근성이 좀 낮다 보니까 학생들이 문화적이나 과학적인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학부모님들의 교육 참여도 역시 전반적으로 조금 낮은 이런 약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2019년부터 이제 스팀 선도학교를 운영했는데, 이때는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가이드라인에 좀 맞춰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의 교육과정과 그 스팀 교육과정의 내용이 조금 혼란을 좀 겪기도 했고 갈피를 못 잡는, 그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2020년부터는 조금 체계적인 틀을 갖추고 이거를 이제 학교 교육 계획 전반에 조금 반영을 해서 스팀 교육 과정을 좀 운영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에 따라 2020년에는 조금 체계적인 스팀 교육 과정 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1년과 올해 22년 1년을 계획하여서 저희가 좀 안정적으로 스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정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스팀 교육과정을 대표하는 라이프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볼 건데요. 라이프의 L 같은 경우에는 런입니다. 학생 주도형 수업을 지향을 했고요. 그 다음 I 인터그레이트에서 스팀, 그러니까 융합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 F, 팜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의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실생활의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수업을 시작점으로 두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익스페리먼트입니다. 저희는 이제 융합을 지향하되 특히 과학 교과를 기반으로 해서 교육과정 및 수업을 운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네, 이러한 교과 융합 즉 스팀이라는 기반 위에 프로젝트 수업을 더해서 저희는 과학 중심의 스팀 수업 실천을 우리 라이프 프로젝트의 목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고민을 거쳐서 2020년 학기 초에 이러한 틀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틀을 만들고 2021년 그리고 올해까지 계속해서 틀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스팀 교육과정의 연속성을 좀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스팀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매년 새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스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재구성을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3에서 6학년 같은 경우에는 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스팀 요소를 추가를 했고, 과학 교과가 없는 1, 2학년 이 친구들의 경우에는 슬기로운 생활 이 교과를 중심으로 스팀 수업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스 진도표에 도입 반영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원활한 스팀 수업을 위해서 스팀 수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스팀형 교실을 구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구나 이런 기자재 등을 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화 공간을 조성해서 도서나 학용품, 도화지 이런 준비물들이 상시적으로 선생님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팀 산출물 전시 공간을 따로 마련해서 학생들이 수시로 혹은 정기적으로 각 학년에서 한 성과물이라든지 이런 결과물들을 공유하고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게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팀 프로젝트 수업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 스팀 프로젝트 수업 지도안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3년째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스팀 수업이 어떻게 프로젝트 수업에 적용이 됐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활용초 VR 안내도 만들기라는 주제로 실시된 수업입니다. 3학년 1학기 5단원 지구의 모습 단원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수업이고요. 과학을 중심으로 사회, 미술, 그리고 창체 교과가 융합되었습니다. 네, 요거는 아까 보았던 스팀 수업 프로젝트 수업 지도안인데요. 이런 식으로 STEAM의 요소가 어떤 방식으로 이 프로젝트에 녹아들었는지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는 어떤 흐름으로 구성이 됐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수업 지도안 내용이고요. 네, 구체적으로 수업 내용을 살펴보면은 1차 시에는 VR을 한번 학생들이 체험을 해보고 VR의 개념이라든지 교실 속에서 촬영을 하면서 감을 잡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차 시부터는 본격적으로 학교 지도를 살펴보면서 모둠별로 장소를 정하고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모둠별로 VR을 촬영을 했고요. 이렇게 촬영한 영상은 한데 모아서 VR 영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서 학생들끼리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네, 이러한 수업을 이제 처음에 고안했던 이유가 저희 학교가 속한 지역의 경우에는 해외로 출국하거나 해외에서 들어온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가 그런 학생들이고요. 이런 학생들이 이제 해외로 다시 나가게 됐을 때 학교의 모습이 조금 그리워질 수 있겠다라는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마침 이제 5단원에서 지구나 달의 모습을 VR로 보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학생들과 선생님이 이야기한 결과 이런 수업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 같은 경우에 라이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면은 학생들이 스스로 모둠별을 구성하고 장소를 정하고 VR을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과학, 사회, 미술 교과를 통합해서 프로젝트 수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생활하는 학교의 그런 문제 상황이나 학생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그런 점들을 제시를 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VR이 실생활에 적용되는 방식을 탐구함으로써 과학기술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수업에 라이프가 적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스팀 동아리를 또 학년별로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는 1년에 4일, 그러니까 하루 5시간씩 주제 중심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온종일 스팀 몰입 경험을 제공하는 스팀 동아리 데이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게 4년째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이렇게 5월, 6월 1학기에 2번, 그리고 10월, 12월 이렇게 2번, 그리고 12월 마지막은 예정이 되어 있고요. 학년별로 동아리를 구성해서 스팀 동아리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실천 사례고요. 네, 이렇게 과학이나 우리 환경 혹은 생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를 정하여서 학생들과 함께 체험 위주로 이렇게 진행한 모습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정규 교육과정 외에도 저희가 방과 후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별도의 스팀 동아리를 2개 더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 학교에는 먼저 융합영재학급이 있습니다. 이런 융합영재학급을 창의융합 동아리로 구성해서 학생들이 정규 교과 시간에 학습하고 배웠던 그런 내용보다 조금 더 심도 있는 스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드론 동아리를 따로 조직해서 얘들이 이제 드론 조작법이나 이런 드론의 원리를 익히고 학기 말이나 학년 말에 우리 고장이라든지 학교 그리고 자신들의 모습을 촬영하는 프로젝트를 매해 실시해 왔습니다. 네, 이러한 스팀 교육과정 체험 활동을 계획할 때도 저희는 스팀 교육과정과 조금 연계해서 학생들이 과학이나 생태, 환경들의 요소를 조금 더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실천을 해왔고요. 네, 이러한 스팀 교육과정 실천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연구개발팀을 만들어서 매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별 정기협의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협의를 통해서 스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네, 또한 공개 수업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스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다양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고요. 스팀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올해는 3번의 그 수업 공개, 학교 단위 수업 공개가 있었는데요. 그중 2번을 스팀 프로젝트 수업 공개로 지정을 해서 1학기에 1번, 2학기에 1번 이렇게 총 2번 스팀 선도학교 공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 발표 주제는 변화와 성장이었습니다. 요 다음 사진이 아이들 이제 마스크 벗고 있는 단체 사진이라서 굳이 넘어가진 않을 건데요. 2019년에 이제 3학년 아이들이 지금은 2022년이 되어서 6학년이 되고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이제 3학년에 처음 과학이 도입이 되었고 과학교과가 도입이 되었고 동시에 스팀 교육과정 수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올해 저희가 4년째 스팀 교육과정 운영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6학년까지 쭉 4년 동안 스팀 교육의 수혜를 받았고 어떻게 보면 저희 학교에서 가장 잔뼈가 굵은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을 보면은 이제 스팀 교육과정 운영하면서 탐구나 프로젝트 수업에 자신감을 얻고 자기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고 또 다양한 과학적 체험을 통해서 시야의 폭이나 경험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4년간 스팀 선도학교 운영이 우리 학생들이 융합적 사고 발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믿으면서 발표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강원 화천초등학교 고미정 선생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왜 이럴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까? 뭔가가 예. 네, 안녕하십니까. 2020학년도 스팀 선도학교를 운영을 해서 사례 발표를 하게 된 화천고등학교입니다. 예, 교사 고미정입니다.
저희는 보다시피 교원 학생 수가 소규모인 학교이고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을 비롯하여 교사가 23명인 소규모 학교인데 이 중에서 현재 14명의 선생님들이 스팀 교사 연구에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잠정적인 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스팀 사업 실적을 보면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스팀 선도학교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18년부터 교사 연구회, 스팀 교사 연구회를 하고 발명반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꾸준히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처음부터 스팀 교육 환경을 조성을 위해서 과학실 현대화라든지 진흥형 과학실 모델학교, 융합형 수학교실, 융합형 미술실, 융합형 정보실의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 보다시피 우리 학사 일정을 보면은 매년 1학기, 2학기에 보면 스팀데이가 아예 학사 일정에 들어가 있어서 정례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스팀 운영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학년도에서는 소규모 학교에서의 창의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내 융합 수업 운영을 대주제로 또한 대주제로 우리 삶을 위해 변화 4차 산업 그리고 쓰레기 없는 학교 로봇스를 이용한 학교 공간 구축인데 여기서 특히 학교 공간 구축 요거는 학교 감성화 사업하고 연계가 돼서 학생들이 좀 더 참여를 많이 유도를 하기 위해서 요거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쓰레기 없는 학교라든지 공간 구축을 할 때 이 대주제에 국어과 선생님들이 극에 해당되는 책을 선정을 해서 책을 극에 대한 읽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서평 쓰기라든지 극에 대한 또 활동을 하는 것을 활동하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 이거를 더 확대를 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우리 22학년도 운영의 대주제는 독서 중심 범교과 학생 참여 융합 수업으로 정했습니다. 그리하여 1학기 때는 2041 달기지 살인사건 파헤치기라는 이 책을 주제로 해서 쭉 진행을 했는데 이것은 교사들이 논의에 의해서 주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논의에 의해서 쭉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2학기에서는 위즈드 베이커리 요 책에 대해서는 먼저 책은 교사들이 논의에 의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활동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생 참여형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21학년도는 국어과에서는 책이 하나의 분야로 이렇게 들어가지만은 22학년도는 책을 주제로 해서 대주제로 해서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1학기 때 했던 프로그램을 자세히 보면은 이러한 활동 국어 시간에 이 책을 읽고 토론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평 쓰기를 하고 등등 이런 과정을 쭉 하면서 여기에 이제 스팀데이 처음에 활동을 하고 그다음 스팀데이 활동을 하고 또한 그거를 정리하는 이런 대주제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체 이런 활동을 했고 세계사 같은 경우는 보면은 타인과 나의 삶의 연대 만들어 보기 이런 활동을 하는 등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영어에서는 이 책을 원서를 가지고 그것을 읽고 기능 파악을 하면서 학생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영어 선생님들이 각각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스팀데이라고 강조는 안 했었는데 스팀데이에서 저희 학교에서의 스팀데이는 주로 교사들이 하기 어렵고 전문가 영역이 있는 그런 부분을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셔서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이 끝나고 나면은 설계까지 했었는데 달기지에 그리고 난 뒤에 미술 시간에 이거를 만들기를 해서 발표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건학에서는 보면은 달기지 건강 문제 책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네, 이러한 활동에서 그 중에서 스팀데이를 조금 이렇게 보면은 1교시에서는 그 교수님의 특강 건축학 개론에 대해서 교수님의 특강이 있었고 2교시에는 가장 가까운 이웃 달, 그 다음에 뭐 신윤복의 그 월화 정인을 보고 도대체 언제 제작했는 시기인지 이런 거를 찾아내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 달 프로젝트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1교시부터 4교시까지는 스팀데이 날 그 전문 그 강사님 교수님이라든지 이렇게 모셔서 특강을 들었다면은 5교시에서 7교시까지는 네, 여기에는 그 건축가, 전문 건축가 분들을 각 반에 이렇게 모셔서 네, 아이디어 도출하고 평면도 그리고 그 다음에 발표하고 평가하기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 활동을 잠깐 보면은 네, 건축학 특강 개론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이웃 달 요런 그 활동 그 이태영 박사님이 오셔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요러한 그 기체어 그 오후에는 건축 설계 강의를 좀 받고, 그 다음에 팀들이 회의를 해서 그 다음에 달기지를 설계를 하고 발표 및 평가를 했습니다. 거꾸로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미술 시간에 요거를 만들기를 폰포드로 만들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품 발표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 스팀데이 때는 그 팀끼리 그 회의가 있다면은 그 사전에 아이들이 그 교수님의 뭐 이런 배경 지식뿐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그 나만의 우주기지 고안하기 이런 것을 하면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그때 그 프로젝트 활동을 할 때, 그날 스팀데이 때 같이 팀에서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스팀데이가 끝나고 난 뒤에 이런 포스터 발표를 해서 했고, 그 다음에 그 요 보근학에서 책을 만들어서 요런 그 도서관에 전시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그 우리 1학기의 그 프로그램이라면은, 자, 2학기 프로그램의 차이점은 1학기에서는 그 교사 중심으로 교사가 다 그 논의에 의해서 주제 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과정을 했다면은 2학기 때 있는 그 위즈드 프로그램 베이커리는 요거는 그 교사 물론 교사가 그 책은 선정을 했습니다. 논의해서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국어 시간에 이렇게 이제 읽고 난 뒤에 토론도 하고 서평 쓰기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떤 단계를 했었냐면은 학생들한테 의견을 물었습니다. 어떤 것을 더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것을 제안서를 받아서 이런 것을 쭉 했고, 네, 그 지금 아직도 2학기는 저희가 끝이 네 23년 1월 11일이 방학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시험이 끝나고 난 뒤에도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제 스팀데이에 그 이러한 것이 이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근간으로 학생들이 그 성범죄에 대한 그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해달라라고 해서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쿠키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든지 이런 것을 다 수용을 해서 요거는 각 교과서에서 하는 것이고, 저 위즈드 베이커리 외에 스팀데이에 1일차와 2일차 이틀 동안에 하는 것을 보면은 1학년, 2학년이 동시에 하지 않고 엇갈려서 합니다. 1학년이 1일차 내용을 하면은 2학년은 2차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크게 4개의 그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심리 그 전문 네 강사님의 그 특강이 이러한 그 아동 학대 알아보기라든지 등등 해서 성범죄 대처하는 이런 그 책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책에서 보면은 그 5분 속에 공간을 하는 그 공간이 있는데 그거를 나만의 공간 만들기를 하면서 설계를 해서 이런 과자로 집 만들기를 해서 그 다음에 이런 활동들을 이 패들렛이나 아니면 메타버스에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야에서는 우리 그 지역하고 연계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직접 가서 쿠키 만들기 이런 실습을 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이
초청을 해서 반려과학에 대해서 특강을 받고, 그다음 여기 그 3D를 이용해서 3D 디저터라는 이런 주제로 네, 모델링을 해서 그다음에 잘된 작품, 네, 요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잘된 작품은 네, 프린팅을 해서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거 외에도 지금 제가 많은 거를 실지는 못했는데, 우선 이제 교관의 활동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내고장 바로 알기 프로젝트 활동을 요건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관심 있는 분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네, 관심 있는 분야 요 해서 그다음에 팀끼리 요런 그 토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 발표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요게 이제 그 탐구 활동이 끝나고 난 뒤에 발표를 하고 그 결과를 패드에서 발표를 하면은 학생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평가를 해 줍니다. 이러한 그 활동을 하는데 한 2달 이상 걸리는 긴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선생님들이 많은 활동을 교과 내라든지 교과 간에 많은 활동을 했는데 실지를 못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 학생 동아리를 보면은 이러한 동아리가 있는데, 발명반 같은 경우는 네, 많은 활동을 해서 네, 전원 다 대회 참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원이 많습니다. 그 학생들이 실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특히 여기 기록은 안 했지만은 심화과학반이라고 있습니다. 그 심화과학반에서는 1년에 거의 130시간 정도의 활동을 합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 시간에 활동했는 결과를 그냥 본인들만 가지지 않고 우리 화천에서는 산천어 축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산천어 축제에 우리 학생들이 나가서 부스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꼭 오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요런 교사 동아리, 요런 동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학부모 동아리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하천고에 적합한 진로 진학 교육을 우리 진로 선생님께서 특강을 해 주셨습니다. 등등 이러한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네, 그 많은 동아리 중에서 네, 생태 동아리 네, 요런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학부모 동아리 활동, 특히 학부모님들이 바른말 고운말 쓰기 캠페인을 자녀들과 함께 학교에서 와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사 동아리는 저는 교사가 연수를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보면은 2월 달에 네, 연수를 받았고, 범교과 교육에 대해서 연수를 받았고, 그 다음에 스팀 융합과 실제 연수도 받았고, 또한 12월 달쯤 후반쯤 되면은 네,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연수가 예정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사들은 수시로 회의를 하는데, 네, 문제는 인원이 많아서 힘듭니다. 때에 따라서는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함께 먹으면서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과학실의 공사정과 환경 조성을 위해서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충남 합도초등학교 박성배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남지역 스팀 선도학교 사례 발표를 맡은 합도초등학교 교사 박성배입니다. 첫 화면에 보이는 세 글자 광고에서 많이 보셨죠? 제 사례 발표가 선도학교를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쉽게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넣어봤습니다. 처음에 스팀 학교를 자의로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겠지만 저는 좀 타의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스팀에 대해서 처음에는 잘 몰랐고 그냥 얼핏 들었는데 너무 거창하고 복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도 지금 4년 차인데 4년을 운영하고 나서 지금 드는 생각은 스팀 선도학교는 어떤 교사랑도 어울리고 어떤 프로그램이랑도 어울릴 수 있는
맞는 캐릭터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스팀 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제가 생각한 질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융합교육을 재밌고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이 있었지만 담당자는 아무래도 그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까라는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예산 사용을 했던 경험들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크게 교육활동과 비품 구입, 강사비, 협의회비로 이루어졌었고요.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사용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육활동을 처음에는 제가 담당자이기 때문에 시기별로 나누어서 학기별로 얼마큼을 사용해야지, 그리고 분기별로 얼마큼 사용해야지 생각해서 앞장서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따라오시기 어려워하기도 하시고 본인이 원치 않은 활동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2년차부터는 학년별로 예산을 나눠드려서 본인들이 원하시는 수업에 스팀을 활용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체험학습이랑 소모품 인프라 구축에 교육활동 예산을 사용을 했고요. 비품 구입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다른 학교와 비슷하게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적으로 새로 나온 그런 매체들을 활용하는 데 사용을 했는데요. 3D 프린터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패드, AR, VR 기기, 그리고 최근에는 AR 코딩 블록이라든지 AI 로봇 같은 것들을 사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예산을 사용해서 인프라를 만든 이후에 제가 한 융합교육을 안내해 드릴 건데요. 우선은 아까 전에 다른 학교 사례에서 나왔었는데 가장 좋은 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보다는 있는 거를 잘한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6학년 과학교과 같은 경우, 5, 6학년 과학교과는 항상 뒷부분에 스팀처럼 융합해서 할 수 있는 차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시를 제대로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선생님들께도 안내를 드렸고, 6학년 한 예시로 보여드리면 그 목욕제 만들기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물질을 섞어서 오래가게 하는 그 목욕제를 만드는 실험이 있는데, 이 자체 안에서도 과학적인 요소도 있고 미술 요소도 있고 또 수학적인 요소도 이미 융합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AI 블록 코딩을 이용해서 두 가지의 비율을 쭉 넣고 예상되는 시간을 얘가 스스로 나타날 수 있게 코딩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직접 조작해서 했던 활동을 AI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과학교과 안에 있는 융합 차시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교과 외적으로는 스팀데이를 실시했는데요. 월 1회 책 까먹는 날이 있어요. 저희 학교에는. 그 날에 2시간 정도 각 학년별로 각 학년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스팀 수업을 할 수 있게 해드렸고요. 보통 이제 간단하게는 키트를 사용해서 하시는 선생님도 있었고, 아니면 그 저희 스팀 사이트 안에 있는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느낀 점은 스팀데이 같은 경우에는 없던 활동이 생긴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수업도 해야 되는데 스팀 활동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길 수 없다. 이럴 경우에는 학교의 기존에 있는 행사에다가 스팀 요소를 같이 하는 것도 제가 한번 해봤는데, 예를 들어 인성교육을 꼭 해야 된다면 거기에다가 아파 만들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작가와의 초대를 꼭 해야 된다면 그것을 과학 작가님을 초대해서 거기에서 스팀 요소를 찾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께서 부담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학교 근처에 있는 체험학습 시설을 이용한 건데요. 충청남도 교육청에 있는 과학교육원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학교 근처에 있는 작은 박물관이나 과학관을 이용하는 것도 저도 조금 편하고 아이들도 훨씬 즐겁게 여겼던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학교에서 조금 더 특이하게 중점적으로 했던 것이 바로 대학생의 교육 기부로 활동한 융합 진로 교육인데요.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에 보면 연계 사이트 중에 교육 기부 사이트가 있어요. 그리고 학교로도 아마 공문이 연초에 한 번씩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공문을 받고 알게 됐거든요. 대학생들이 학교에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그 다양한 자신들의 전공을 살린 교육 기부를 하는 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함성소리와 쏙쏙 캠프가 있는데, 함성소리는 방과 후에 와서 가르쳐 주는 거고요. 쏙쏙 캠프는 방학 중간에 3일 동안 알려주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함성소리를 해봤어요. 함성소리를 했는데
안타깝게 이제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직접 오실 수도 없었고 저희 학교가 농어촌 학교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줌 수업을 통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은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그 대학교 교육기부 해주는 선생님들과 제가 먼저 커리큘럼을 한번 조절을 해요. 왜냐하면 대학교 수준에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학생 수준에서 너무 어렵거나 하기 어려운 것들은 제가 이제 조절을 했죠.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8가지의 실험을 했고요. 2차씩 했기 때문에 모두 16시간 동안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완성이 되면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키트를 낱개 포장해 주셔가지고 학교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선생님들도 각자 줌에 들어오시고 학생들도 스마트패드로 줌에 들어가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실험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과학실에서 아이들 실험할 때 좀 어렵거나 위험한 걸 옆에서 도와줬죠. 그래서 이렇게 16시간 했더니 아이들도 재밌어 하고 특히나 여기 선생님들께서 너무 자상하시게도 간식이라든지 선물 같은 것도 같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은 좀 덜어주셔가지고 편하게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한번 속속 캠프처럼 집중적으로 해보자. 이제 대면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대학생분들을 방학 때 3일 동안 저희가 연계돼가지고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저희 스팀 선도학교 주제가 AI이기 때문에 컴퓨터공학 쪽 대학교 학생들이 저희랑 매칭이 돼가지고 왔는데 저희 학교가 너무 농어촌이라서 숙소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하셨는데 막 택시까지 타고 다니시면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제가 할 수도 있는 일들인데 대학생형 누나들이 하니까 아이들이 더 재밌어하고 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 동안에 멘토링이 되면서 그 진로 교육의 효과도 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저희 학교도 산출물들을 한번 전시도 해보고 또 만족도 조사도 해봐서 내년에 어떤 활동을 하면 좋겠냐고 해서 그렇게 내년을 꾸리게 되는데 저도 이제 4년 차고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되었는데 저의 이런 간단하지만 이런 팁들이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충북 옥포초등학교 장예슬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팀 교육을 통해 실천하는 For Us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게 된 옥포초등학교 교사 장예슬입니다. For Us라는 제목에서도 살펴보실 수 있듯 본 프로그램은 Us, 그러니까 Us는 지구, 우리 모두를 위하여라는 이중적인 용어입니다. 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지구를 위해 프로그램을 열며 본교는 우리 미래 세대의 생존 문제가 걸린 복합적인 환경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보는 경험을 통해 문제 해결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스팀 프로그램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스팀의 주 테마가 됐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학교 스와트 분석을 통해 본교가 외곽지역 소규모 학교인 바 학생들이 체험활동 경험이 부족하다는 데 착안하여 체험이 중심이 되는 활동으로 프로그램을 구안하였습니다. 스팀 선도학교를 운영하실 선생님들을 위해서 For Teacher,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 앞선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팁이 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선도학교를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교도 4차년도 지금 4년차 선도학교를 운영 중이고요. 1차년도의 중점 추진 과제는 스팀 모델을 좀 설계하고 시범 운영을 하는 데 목표가 있었고 2차년도에는 일반화 모델 구축, 3차년도에는 확산을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제 4차년도에는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더 해보고 싶은 프로그램들을 추가 투입해서 진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에 구체적으로 4차년도에는 어떤 과제를 선정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교원 협의를 통해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과제로 선정했고 3년간의 경험 속에서 이제 교육과정을 알차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스팀 교육 관련 다양한 경험을 통한 역량 신장이 있다고 보고 이제 스팀 교육과정 그리고 스팀 교육을 위해서는 교원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스팀으로 성장하는 교육 3주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구체적인 선도학교 운영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은 부분은 실수 확보를 위해서 처음 학교 교육 과정을 계획하실 때 그때부터 주당 실수로 배정될 수 있도록 창체 등의 실수로 이제 스팀 교육을 잡아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관련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선도학교를 운영하시면서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이 가장 고민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주어진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학교 특색에 맞게 그리고 프로그램의 주제에 맞게 예산을 요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본교는 4년차에 스팀 관련 체험 활동을 많이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선도학교 지원 예산 1,000만 원 중 기자재 구입으로 24.75%의 예산을 사용했는데요. 경험이 많이 요구되는 학교 특색상 간접 경험을 주고자 클래스 VR 기기를 구입을 했고요. 이제 또 가장 많은 예산은 체험학습에 투입이 됐고 이에 학생 동아리나 학급 프로그램 등 이제 그쪽에 12.45%, 업무 추진비로 10%를 배정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예산 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학년 초 스팀대회 운영에 과학환경축제를 운영해서 전체 프로그램 동기를 유발하였고 찾아가는 그리고 찾아오는 체험으로 학생들의 융합 교육 역량을 이제 신장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스팀 교육 체험비가 적게 책정된 이유는 저희가 환경이 주요 주제인데 환경 체험 활동이 요새는 이제 돈을 받거나 이런 것보다는 무료 프로그램으로 많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기자재 구입비도 있고요. 예산 운영 근거로 생각을 했던 부분들은 환경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들은 무료로 운영되는 것이 많아서 예산 활용이 어려우니 이제 그렇다고 또 학급 준비물 구입으로 각 학급에 똑같이 또 돈을 분배하는 건 이제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덩어리가 큰 예산이 들더라도 이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환경 문제를 경험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자라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자, 다음으로 교육과정 실수 확보를 위한 방안입니다. 앞선 고민들을 토대로 프로그램 전체 주제는 기후위기 환경교육 스팀 프로그램을 통한 문제 해결력 신장입니다. 이제 이걸 위해서 교과 36시간을 배정을 하고 이제 체험 활동이 많기 때문에 창체에서 15시간을 기본적으로 스팀 프로그램을 배정한 뒤 환경놀이 11시간에서 20차시 학년별로 조금 차이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주당 1.8에서 2시간이 교육과정 내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운영을 했습니다. 교육과정 내 식수 확보 계획입니다. 이제 프로그램 개발을 또 이제 매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프로그램 1학년은 생태를 중심으로 해서 기후에서 나무의 역할을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했고요. 2학년은 환경 그림책을 죽음의 미세먼지가 내려와요 라는 그림책을 가지고 그림책과 교육과정 소재인 일기예보를 재구성해서 대기 오염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3학년은 생태, 동물의 생태와 기후위기, 4학년은 과학교과, 식물의 생태와 관련해서 기후위기, 5학년은 과학교과 10단원을 재구성하여 패시브하우스 에너지 절약을 주제로 활동하였습니다. 6학년은 지구에서 살아남기라는 좀 도전적 주제를 가지고 멸종위기 동물의 생태위기, 기후변화 등과 연결지어 큰 프로젝트 활동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조사, 탐구 활동 등의 다양한 수업 방법을 활용해서 학생 중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주제 중심 교과 융합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교원들의 경험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본교에서는 교원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이 주제를 스팀으로 설정을 해서 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동을 기반으로 수업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습니다. 스팀 선도 활동 예산과는 조금 별개로 운영을 했지만 둘이 연계가 되어서 이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교사학습 공동체 활동명 에코셈이었으며 크게 주제 연수, 스팀 관련 연수, 공동 연구, 스팀 공동 프로그램 계획, 공동 실천, 실험 실습을 통한 체험, 그리고 결과 공유, 성과 공유 및 피드백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을 위한 스팀 교육 사례입니다. 먼저 스팀데이 행사 모습입니다. 과학 환경 주제 스팀 행사에서는 종이컵 생태 피라미드, 베르누이 풍선 구조물 만들기, 신문지 거미줄 등의 체험 중심 활동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체험을 하면서 과학 스팀 활동을 즐길 수 있게 하였고요. 이제 여기서 동기 유발이 된 아이들은 다음으로 이제 학급 스팀 교육 프로젝트에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요. 이제 보이시는 화면은 각 학년에서 스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팀 동아리 활동 모습입니다. 크게 동아리는 환경 동아리, 텃밭이나 이런 학교 작은 숲을 가꾸는 그런 작은 학교 숲 동아리가 있었고요. 다음으로 대회와 연계한 과학 탐구 동아리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제 매번 체험을 나가는 게 좀 어렵긴 했지만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해서 이제 아이들이 찾아가는 스팀 교육을 체험했던 사례입니다. 청주에 있는 국제 에코 콤플렉스, 아쿠아리움, 그리고 용기내 캠페인,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소각장, 푸르미 소각장도 직접 아이들이 체험을 하면서 실제 문제를 체득을 경험을 하면서 마주하고 이걸 해결해야겠다라는 문제인식을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직접 체험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번 체험 나가는 것이 힘든 경우 찾아오는 스팀 교육 체험을 운영을 했는데요. 베이킹으로 기후위기 마스코트 만들기, 건강한 생태계 돈 만들기, 좀 버려지는 폐목재 등을 활용해서 목공예 활동, 협동 목공예 활동하기 이렇게 운영을 했던 사례입니다. 다음 환경동아리, 앞선 환경동아리의 줍깅 활동 사례고요. 다음 관내 쓰레기 소각장 견학 모습입니다. 그리고 VR로 생태 간접 체험 및 종이 가방 재사용 캠페인 모습입니다. 또 부모님과 함께 이제 교육 공동체이기 때문에 학부모와 함께하는 스팀 교육 사례도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 결과가 체득화되어서 학생들의 생활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가정과의 연계를 견고히 하였는데요. 그 방법으로는 학교 홈페이지, 온라인 학급방, 유튜브 채널 등을 이용해서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됐는지 소개를 하였고요. 이제 학교 설명회에서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어머니들이 아시고 같이 가정에서도 협조하실 수 있도록 구안을 하였고, 또 어머님들도 직접 오셔서 스팀 프로그램을 같이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기회도 마련을 했습니다. 역시 참여형 공개 수업을 통해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프로그램을 또 공유를 하는 모습이고요. 또 아까 교육 3주체에서 이제 교원들의 교원 역량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전문적 학습 공동체, 그러니까 학습 공동체의 사례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선도학교 4년차로서 선생님들이 먼저 이제 많이 경험을 하시고 이게 바로 프로그램에 좀 기반이 된다는 걸 깨달아서 좀 선생님들하고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보다 보니 이제 VR 기기랑 메타버스 등으로 간접 체험이 가능한 환경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연수를 이수하였고, 다음으로 학교 주변 자연 공간을 활용해서 지역화 자료를 제작했던 연수, 그리고 이제 우수학교 사례를 참관하기도 하면서 또 이런 걸 바탕으로 그림책, 저희 학교에서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경험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책을 통한 방법도 참 좋은 것 같다고 얘기가 모아져서 환경 그림책을 활용한 스팀 프로그램을 고안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를 직접 아이가 다른 6학년 아이가 1, 2학년 저학년한테 투입을 하면서 이제 다 같이 배워보는 스팀 활동을 진행했던 사례이고요. 그리고 먼저 이제 친환경 친화적으로 생활하는 거는 교사도 먼저 실천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제로 웨이스트 실천을 위한 다양한 교육 체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예로 라탄공예, 그리고 자투리 목재를 활용한 목공예, 또 샴푸바 린스바 만들기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포어스 프로그램을 닫으며 스팀 선도학교 운영 발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스팀 프로그램의 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고민과 관심, 그리고 이로부터 시작을 해서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수업에 대한 주도성이 이를 이끌어 나가고, 이와 관련한 학부모 등 지역사회 교육 공동체의 적극적인 피드백으로 이제 스팀 선도학교가 4년까지 잘 운영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사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정보 공유를 하면 물론 이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교직의 문화를 경험하고, 이게 집단지성이 돼서 우리의 좀 더 충실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고, 성찰과 반성을 통한 수업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생활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스팀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서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바로 뒤 프로그램으로는 융합교육 토크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선도학교 운영 사례에 대한 추가 발표가 4시 반에도 준비되어 있어서 네, 지금 못다한 이야기라든가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그때 또 참석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